안녕하세요. 불량김입니다. 한동안 뭐 행사 다니고 이런다고 영상도 못 찍고 카페에 글도 못 남겼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것 같고요. 이제 금토일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영상 많이 찍고 카페에도 이제 글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좀 밀렸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이탈한 건 아니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은 좋은데 만약에 이탈해버리면은 빠져버리면 조금 그렇죠. 이런 자리까지 다시 또 한 4% 정도 더 밑으로 하방으로 연례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각자 다 잘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골프하고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여기 요때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투매도 안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투매도 안 나왔고 아직 뭐 이런 저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강하게 치고 올리든가 아니면은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대칭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종목 어떤 종목을 해갖고 막 몰빵을 해갖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니고 이 지수가 지금 가려고 하면은 요 자리를 뚫어 올려야 되거든요. 요 자리를 뚫어 올려 가지고 안착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차트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이게 바뀌려면은 이 흐름이 완전 바뀌려면 이 장기 평선을 위로 밑으로 깔면서 그죠? 위로 올라서야지 그래야 이게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직전에 바로 앞에 저항의 매물을 다 뚫고 올렸을 때 눌러주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급하면은 항상 급하면은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천천히 매매하세요. 그리고 전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속 많은 것 같은데 수익도 막 그렇게 나지도 않는데 전업 하시면은 후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해서 전업 같은 거는 했으면 합니다. 카페에 이제 올리는 종목들 한번 최근에는 제가 종목들을 많이 안 올려놨거든요. 많이 안 올리고 그냥 공부용으로 몇 개 올려놨는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며칠 전에 올린 건데 오늘 이제 눌림자리 공략하는 종목이라고 올린 건데 요거 말고 이제 월요일날 올린 거네요. 어제 올린 거네요. 내목내기하고 이제 아프리카 TV하고 올렸는데 저는 이 내목내기가 제가 어제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내목내기가 그건지 몰랐어요. 저거 뭐지? 부잣집 뭐 재벌집 애들이니까 그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술 먹고 어저께 들어와가지고 TV를 보다 보니까 술 먹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억수를 많이 먹고 여기 왔는데 집에 이제 입가심을 맥주 한잔 더 한다고 탁 틀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제 방송을. 근데 그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래 저는 그거 관련주가 내목내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오늘 그럼 이거 그거 뭐 스튜디오 산타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스튜디오 산타를 이제 매수를 했죠. 이제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는데 근데 그 관련주가 아니더라고요. 관련주가 아니고 뭐 유중 떠갖고 상을 갔는데 그래 공짜로 오늘 상을 한 개 먹기는 먹었는데요. 하여튼 전 그런 일도 운도 그런 분이 없네요. 일단 내목내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내목내기가 저는 올릴 때는 항상 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냥 막 아무 그것도 없는데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는데 무작위 뺑이로 종목을 올리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본 차트인데 이렇게 선을 다 그려놨거든요. 웬만하면 내가 차트를 보면은 요런 지지라인 요렇게 끊어요 미리.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저항대나 여기 있는 저항대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장기 평선을 걸쳐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 자리 장기 평선 이탈 안 하고 여기에서 누군가 계속 이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뚫고 올렸는데 한 단계 뚫고 올렸는데 여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안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종목이 가려고 하는 거거든. 아니면 거래량이 쭉쭉쭉 터지면서 빠지든가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가서 이런 데서 이렇게 옆으로 긴다는 거는, 거래량 없이 긴다는 거는, 빠지도 않고 긴다는 거는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아침에 이 종목이 갭 떠갖고 가더라고요. 갭 떠갖고 가서 이 종목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수익은 내고 나온 종목이라서 잡아가지고 바로 치고 나온 종목이 이렇게 이게 많이 먹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이게, 자 조금 당겨 볼게요. 차트를 당겨 보면은 여기에 있던, 그러니까 직전에 있던 저항이죠. 저항을 갖다가 이 갭으로 아침에 뚫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갭으로 뚫어 올릴 때는 정말 강하게 가려고 진짜 한 5일 매물 더 되죠. 10일 매물을 갖다가 갭으로 뚫어 올리는 거는, 거래량이 치면서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그날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갭을 띄어갖고 이 정도 있는 자리까지 띄어갖고 이렇게 갭 매가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갭을 띄어갖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 이거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거 할는지도 모르고 이래 사가지고 그날 먹고 나왔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5일 매물 돌파 또는 10일 매물 돌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매물 돌파를 할 때는 그만큼 그날 당일날 힘이 억수로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뭔가가 분명히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좀 높다고 고점이라고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뜨면은 떠서 한 2, 3%만 먹고 나와도 땡큐라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2, 3%는 더 먹었죠. 더 먹었는데 이제 내가 얼만큼 목표가를 잡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선을 항상 저는 끊었거든요. 다음 저항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까지는 올라갈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 정도 이게 칸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분봉에서 저는 단타기 때문에 그진 틀린단 말이에요. 수영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거 먹고 빠지나 그냥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단타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처음에 진입할 때는 갭을 뚫었네, 와 오늘 힘 정말 강하겠네, 그럼 어디까지 가겠지, 그걸 갖다가 저도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는. 대신에 앞에 전 저항 자리들 요런데 분명히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데서 저항을 맞겠죠. 요런 자리들이 있죠. 요런 자리들이 뚫고 올라가는 요런 자리들이 저항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요런 자리들이 저항대니까 여기도 있죠. 요런 데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들이 제가 꺼볼게요. 요 자리, 요런 자리들이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저항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다 저항 자리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맞잖아요. 맞고 여기 있는 매물을 갖다가 갭으로 뚫어 올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앞에 저항이 있죠. 그 볼벤 찍고, 항상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볼벤을 찍고 밑꼬리를 잡아 당기고 전날에 종가를 갖다가 뚫어 올리면은 그것도 힘이 강한 종목이거든요. 당일날 힘이 강해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괜찮아요. 그 다음 요 저항 맞죠. 그 다음 날 내일도 이 종목이 내문에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럼 여기까지 물론 뚫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까지라는 거죠. 여기 3차적으로 1차적으로 요까지, 2차 3차까지 봤을 때 요까지라고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요까지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단타 구간에서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연례가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한 10% 정도만 먹어도 땡큐 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사는 거죠. 이제 단타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치가 있어야겠죠. 그게 경험치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갭으로 뚫어 올리는 종목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내 두 번째 종목 올린 게, 이 아프리카 TV는 뭐냐면 지금 축구 하잖아요. 축구 해가지고 여기
이때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내려오면 21선에 다 했을 때 이걸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매수 타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날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놨죠. 이날 사라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게 사라고 이걸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뭐 딱 내 거 매수되고 내려가겠지만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 기준선이랑 21선을 이탈해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반등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지금 거래량이 누군가가 개입이 됐는데 거래량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하방 음봉으로 나올 때는 음봉은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죽으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21선이나 볼린저밴드 이탈 안 하면은 다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치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요만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만 1,000원, 11만 2천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전이 아니고 한 조금 단 시간에 봤을 때는. 그러면 요까지 목표가를 잡았을 때 내가 그냥 과연 요까지 30%까지를 갖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요 안에서 이제 쇼바를 보는, 쇼당을 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들어가 가지고 요까지 해서 안에서 한 10에서 12% 정도, 15% 정도 그 사이에서 먹고 빠지는 거죠. 그냥 여기 들어가면 내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물량 빠지는 거 보고 이런 거 비례해 가지고 하지만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날 금색기에서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물려도 눌림대 추매를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인벤티지라는 종목, 인벤티지 랩이죠.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을 제가 7% 정도를 손절을 했거든요. 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사가지고 딴짓 한다가 다른 거 본다고 내가 그걸 한 매도를 못했어요. 여기서 수익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런 건 한 3% 4%면 보통 버리는데, 근데 이제 요때 다시 눌림자리라고 또 샀다가 바로 빠지길래 그냥 손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땡기면은 제가 사는데 집에 이제 저쪽에 세난 데 있는데 거기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수도세가 한 40만 원씩 이래 나와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수리한다고 나가는 바람에 이걸 못 잡았는데 이게 7% 정도 손절을 났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손절을 해요. 손절을 하는데 있었으면 다시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1선 보면은 3분봉이나 이런 자리들이 찍고 뚫어 올렸다가 이 신규 상장주들은 물론 처음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 물량이 좀 타고 이러면은 눌렀다가 다시 분봉상에서 20선 뚫고 올라오는 자리들, 그리고 볼벤 터치하는 자리들, 1분봉이 5분봉이든 1분봉에서 5분봉 3분봉에서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뚫고 올라왔을 때 1분봉에서 완전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 또는 눌러줬을 때 20선의 기준선 인스탈 안 할 때, 또는 3분봉에서 이제 3분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3분봉을 보시면 되거든요. 3분봉에서 이렇게 뚫고 20선을 뚫고 볼벤을 찍었을 때 20선을 이탈 안 하면 여기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뭐 제가 원래 잘 그거 안 하는데 오늘 바빠서 이제 나간다고 손절 놨는데 신규 상장주 흐름만 조금 파악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면은 수익이 진짜 잘 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는 뭐 앞에 캔들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당일 흐름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당일 흐름을 보고 이제 먹고 치고 빠지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막 다른 거 이런 거는 안 보거든요. 저는 only 그날의 흐름만 보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가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물량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오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다고 목표가를 정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도. 스튜디오 산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게 그건 줄 알고 그 부잣집 뭐 손주인가 그건 줄 알고 근데 차트가 이뻤어요 솔직히 요런 패턴에서 골을 팠단 말이에요. 골 파고 다시 뚫어 올린 상태에서 이제 튀어 오르는 그런 자리라서 아침에 이제 제가 샀거든요. 이게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샀어요. 아 이거 부잣집 손주 아 그거라고 그 관련 주라고 생각하고 사기는 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찾아보니까 아니던데 나가 있어 갖고 솔직히 팔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보고 있었으면은 요때 아마 팔았을 거예요. 아마 꼬리 달았을 때 팔았을 건데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5대1 무중 때리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이 무림 SP인데 이 제가 카페에서도 계속 무림 SP를 몇 번 언급했던 언급은 했는데요. 무림 SP는 이 보시면은 이 흐름이거든요. 하방으로 쭉 가던 종목이 여기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라 했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대칭으로 빠지거든요. 요만큼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요만큼 빠지게 되겠어요.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기준상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보통 대칭해서 뭐 요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요런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으면은 다시 뚫어 올렸을 때 누군가가 분명히 개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 계속 찜줄을 놓고 있잖아요. 그죠? 꼬리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는 자리에서 다시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하면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누군가가 개입이 돼가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 종목을 관심있게 요때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5일선을 타고 가는 행국이 나와서.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본 개념상은 괜찮더라고요. 이게 무림 SP 제 매수한 건데요. 여기 때 들어와 가지고 입선을 이탈 안 해서 이제 꼬리 달 때 잡았는데 안 팔고 있다가 이렇게 매도했는데 계속 요 근래들을 계속 샀거든요.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저번에 며칠 전에 사갖고 이제 요때 팔았죠. 그리고 어제도 요 잡아가지고 20선 찍고 이 저점 찍었는데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 튀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래 팔고 또 다시 오늘 아침에 또 밑꼬리 잡아 봤거든요. 일봉상 자리가 좋아서 밑꼬리를 잡았는데 아직 조금 갖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빠지기는 물량이 좀 빠지긴 빠지는데 자리가 이제 좋잖아요. 그죠? 요런 종목은 요런 자리들 있죠. 제 기준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뚫어 올렸는데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요런 자리 제일 매물이 저항대 요때 저항대가 제일 많이 겹치는 자리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제 기준상에서는 요래 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디까지 요까지를 보고 이제 사는 거죠. 요까지를 보고 3,300인 50원이나 이때를 보고 사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제가 뭐 중고 자리라든가 요런 데 들어가면은 만약에 요런 중고 자리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뭐 한 5에서 7% 10%를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저는 매수할 때 일봉상 차트가 이뻐야 돼요. 일봉상 차트가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 가지고 요런 자리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요런 자리. 그럼 요런 자리들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요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만 있으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안 갖고 가도 되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패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그건데 웰커런도 뭐 필요 없는데 근데 제 그건데 이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게 가장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방으로 쭉쭉쭉 내려오던 종목이 하방을 내려오는 종목이 21선하고 볼린저 밴드하고 이게 좁아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죽은 종목들 또는 치고 빠진데 21선 이탈 안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짧은 시간 안에 또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는 이탈했다가 다시 20선 위로 올려놓고 안착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괜찮거든요. 이게 좀 힘들긴 힘든데 근데 요런 종목들을 계속 눈에 익히다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제 온다는 거죠. 이런 감들이. 그 다음에 또 오늘 잡은 종목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 잡았거든요. 삼부토건도 보시면 이게 오늘 이낙연 때문에 뛰었죠.
이재명 반사익으로 튄 것 같은데, 이재명 만약 혹시라도 뭐 잘못되가 구속이 되면은 그 대장동 때문에 구속이 되면은 반사익으로 이낙연이가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돼도 과연 이낙연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만구 제 생각인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요런 자리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는 자리들이 매수 타점이란 말이에요. 매수 타점 분명히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그걸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이게 21선 밑으로 쭉 내려오는 종목이 매집부 누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빵 들어왔는데, 그죠? 이탈 안 하고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때는 안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때 이제 보시면은 20선 위로 다시 올린 다음에 안 빠지는 거예요. 종가상 지켜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5일선이라든가 2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옆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튈 수 있다는 거죠. 위로 발산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1차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요런 자리들, 그죠? 매물이 많은 자리들이겠죠. 요런 자리인데, 오늘 이제 갭이 살짝 떴다가 눌렀다가 다시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차 요런 자리, 전고 자리까지, 또는 그 다음에 저항 자리 240, 120선 내려줘 120선까지, 또는 요는 일목균 6배 구름대 같은, 그죠? 선행 스팬 같은 자리들, 그런 데까지 이제 매수 목표가를 잡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사가지고 먹고 이제 뭐 했는데, 뭐 이탈하길래 팔았는데, 이탈해서 두 번째 잡았을 때는 좀 급해서 3분봉으로 내가 아마 타점을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3분봉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았거든요. 이때 3분봉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탈하길래 다시 눌렀다 가거나 이런, 이탈해서 그냥 손절 났습니다. 손절은 꼭 하셔야 돼요. 손절 안 하고 그냥 이 종목 가겠지, 뭐 일봉상 차트 좋으니까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주식은 손절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아데이 때도 아침에 잡아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해갖고 분할 매도해가지고 팔았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을 때도 종목을 보고 뭐 이 종목 좋겠다, 이 종목 좋겠다라고 해갖고 하지만은, 물론 그 종목들을 잡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날 당일 아침에 이제 힘이 강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종목들을 보고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어떻게 되면, 요걸 뚫어 올려서 음봉인데 오늘 힘을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고. 어저께 음봉 나왔는데 거래량이 확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팍 들어올 때는, 그러면 오늘 충분한 단타 구간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들을 갖고 뭐 아유 전고 좁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욕심을 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짧게 드시고 그냥 주면은 그냥 빨리빨리 먹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게요. 쭉쭉쭉 이 까만색이 볼린저 밴드 선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눌림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잡아야 될 타점이 이 기준선이라든가 일봉상이 21선이란 말이에요. 하방 나왔지만은 거래량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요런 자리 20선 손절 잡고 잡으면은 안타작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튈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튀었다가 눌렀을 때,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눌림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1선을 이탈 안 하고 지켜주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근데 아침에 샀다가 이제 매수해 놓고 나간 종목이네. 걸어 놓고 나가는데, 사지기는 사짓는데 팔 때가 완전 그거였어요. 아침에 딱 봤는데, 아까 뭐 공사하다가 딱 봤는데 오 튀는 거예요. 우와 하고 튀었는데 여기서 요 전고 자리에 맞고 이제 튀었는데 빠질 때 봤어요. 이게 밖에 있다 보니까 전화기로 보니까. 그래서 팔고 나니까 또 다시 이렇게 튀었는데, 이게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한 10% 가까이 되는 그런 프로테이지거든요. 근데 놓치가지고 몇 프로 못 먹었어요. 한 3% 조금 넘게 먹었는데, 좀 이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하면 제가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매매를 잘 안 하는데, 근데 대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보시면은 제가 하는 종목들은 마찬가지. 이렇게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추세가, 여기 보시면은 바닥 계속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 쌍바닥 찍고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까지 있는 매물을 갖다가 요때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뚫어 올렸을 때 눌러주는 자리들이 다시 1차적인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2차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그런 자리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올려놨던 종목들도
다 대부분 다 그런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한 3일 전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올려놨잖아요. 뭐 클리노믹스 예를 들어서 클리노믹스 올려놨죠. 며칠 전에 클리노믹스 오늘 클리노믹스도 보시면은 제가 뭐 이게 요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클리노믹스 음봉 그러니까 요때 이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는 날 내가 눌러놨거든. 그려놨거든. 밑에 내려오면 이거 잡으라고. 그럼 요 21선을 제가 이제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 오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21선을 손절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종목을 줬냐면은 거래량이 누군가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240을 찍었으면 그러면 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거래량 없이 밑으로 빠지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거래량만 들어오면은 이 종목은 대칭으로 갈 수 있다. 20% 이상 튈 수 있다고. 그죠? 20% 이상 갈 수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못 잡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꺼놨고도 저도 잘 못 봐요. 볼 때나 보는 거지. 핀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탈할 수도 있고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눌림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분명히 눌림 자리란 말이에요. 눌림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요만큼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요만큼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타점이 어디냐?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가 다음 타점이 내일 조금 더 나오면은 근데 만약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와갖고 요 저점을 이탈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급락 나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나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는 요렇게 되면은 다음 여기 쳤죠. 그럼 다음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켜주고 다시 요 자리를 뚫어 올린다면은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지만은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요때까지만 해도 좋았기 때문에 자리가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라서 드리는 거예요. 눌림 자리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손절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면 올라오겠지. 뭐 아유 뭐 저 사람이 줬으니까 올라오겠지. 이건 진짜 아니란 생각이거든요. 돈을 잃으면은 본인 돈을 잃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억수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세를 타고 막 100% 200% 먹으라가 수익 중장기로 가면 뭐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게 본인들의 그릇이거든요. 나의 그릇은 5%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100% 200% 계속 먹으라 그러면 그게 먹어집니까? 안 되죠. 그죠? 아니 한글도 잘 못하는데 내보고 영어로 말해라 하고 하면은 그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릇은 본인의 경험적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내가 기법 가르쳐 줄 테니까 한 300만만 줘봐라 이러면 내 이렇게 해갖고 수익 난 거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500만원 주면 막 내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주식 못하는 돈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 돈 따져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암만 잘 해도 잘 가르쳐 줘도 본인의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이 가르쳐 준다 해가 저 사람이 그렇게는 이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주면 꼭지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러면 하방으로 지금 주소 내려오면은 뚫었다가 눌러주는 자리들 그리고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이익이 좁아져 있는 자리들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옆으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다시 21선 밑으로 21선을 지지해 준다든가 또는 21선 이탈했다가 다시 21선 위로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매매를 하셔도 크게 손실은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 본인만의 또 그걸 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갖다가 기준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이 다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기준을 지키려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참 이게 오시면 맨날 글 남기고 이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거 카톡이 왔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요. 수익이 안 나는데 그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실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또 나타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본인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큰 돈을 들여갖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오르면은 된다는 거죠. 저기 주식 단태님 있죠. 주식 단태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100만 원으로 1년간 연습 한번 해봐라고. 100만 원으로 1년 해가지고 200만 원 벌면 그 사람은 1억 있어도 2억 벌 수, 10억까지 벌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갖고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벌면은 1년 안에 1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200만 원 벌면은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계속 그렇게 될 때까지 소액으로 계속 해보세요. 큰 돈 넣어갖고 맨날 잃어가지고 뭐 1000만 원 잃었다, 2000만 원 잃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도 많이 보셔야 돼요. 차트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차트만 이래 보는 게 아니고 꾸준히 차트를 봐야 돼요. 꾸준히 차트를 봐갖고 차트가 흘러가는 방향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 흐름을 이해를 하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더라도 그죠?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탈하면은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하방으로 빠졌다가 요 자리 지지받다가 또 빠졌잖아요. 그럼 이런 큰 파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요 자리에서 뚫어 올릴 때는 분명히 직전에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야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물을 소화 못하면은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 못하면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뚫어 올린 종목이 눌렀는데 거래량 없이 21선은 또는 5일선 기준선 등을 지켜주면서 밑꼬리를 잡아 당긴다든가 거래량을 줄인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골라갖고 한 번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누군가가 분명히 요때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슈가 단발성이냐 아니면은 눌렀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슈냐를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차트만 잘 본다고 하고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뉴스도 봐야 되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정보도 봐야 되고 막 이래저래 다니면서 이런 정보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도 알아야 되고 모르면은 적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낙연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잖아요. 저는 웬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거진 다 적혀가 있어요. 그게 뭐 크든 작든 보면은 뭐 중국 소비주 테마주들도 다 해가고 종류별로 다 해가고 다 적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몇천 개 되는 종목들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폈을 때 이제 보는 거죠. 그걸 보면 그러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다. 그럼 뭐 지금 뭐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쭉 하방으로 계속 내려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원풍무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또 요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매수 타점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요때 보면 요 자리를 지켜주니까 또 매수 타점이 지금은 그죠?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뚫었다가 눌렀다가 여기 앞에 매물 어느 정도 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안 빠지고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을 죽인다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아무튼 본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매매에 조금씩 열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돈보다는 본인한테는 분명히 맞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5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에 맞춰서 꼭 매매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시킨다고 이 종목 좋다고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좋다고 저 종목 사고 그렇게는 이제 매매는 안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뭐 아무튼 내일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치고 올린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추격이라는 게 아니고 항상 분봉에서 1분봉도 일봉상에도 20선이지만 분봉 5분봉상에서도 20선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선이 20선인데 왜 20선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20선하고 이게 벌어진 종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수익이 안 나요. 진짜 20선하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가 있는데 잡으면 물린단 말이에요. 왜냐? 다시 내려오거든요. 20선까지. 분봉에도만. 이거 5분봉이잖아요. 지금. 5분봉이 20선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왔을 때 그때 잡아도 이탈하면 손절하면은 얼마 손실 안 나지만 물렸을 때 눌림자리까지 내려왔으면 요때 내리면 요 폭만 해도 막 8%씩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하고 나면은 다시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손절하고 나면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팔고 나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자리면 내가 이게 주식이 간다고 그래요. 요 자리에 샀는데 눌림이 나오고 팔았는데 하방으로 가서 팔았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예, 거꾸로 가지 역타지 말고 항상 미리 또는 20선 근처에서만 진짜 일봉상에서 20선 근처에서만 매매해갖고 이탈하면 손절 반등 나오면 파는 거 그것만 연습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손실 없이 본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